죄송합니다. 제가 오는 길에 이화여대 평소랑 다르게 한 20분 좀 일찍 도착했길래 잠깐 ECC관에 구경을 갔습니다. 처음 와봐서. 그래서 ECC관이 뭔가 하고 보다가 ECC관에서 길을 잃어서 나오는데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 늦게 된 점 사과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프리찌를 통해서 간단히 먼저 하고 박수 한번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소개 끝난 다음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앞에 보이신 것처럼 프리찌 플레이어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타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프리찌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하면서 프리찌에 대한 정보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프리찌가 조금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프로그램이기도 하면서 다르게 보면 그만큼 어려운 프로그램입니다. 이 내용을 다 듣고 나면 제가 왜 지금 저런 헛소리를 하는지 나중에 다 이해를 하실 테지만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프리찌에 대한 정보를 오늘 알려드리고 왜 어려운지는 다음 주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프리찌가 안 된다고 질문을 주실 분들은 이쪽 preachiedu.com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preachiedu.com은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3대 프리찌 커뮤니티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다음이나 네이버에 있는 프리찌 커뮤니티들이 최대의 커뮤니티들이고요. 저희는 프리찌 관련한 최초의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세 개의 커뮤니티들은 어느 정도 경쟁적 협동 혹은 협동적 경쟁을 하고 있는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 제 사진은 현재 실물과 다르게 닮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처음에는 대학교 강의를 시작으로 해서 그 외 기업들이나 혹은 공기관들의 강의를 다니고 있고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 이전에는 프리찌를 통해서 사업 설명회 자료나 홍보 자료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홍보 자료나 남의 프리찌를 만들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후에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프리찌는 다른 사람 거를 만들어준다는 게 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프리찌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 100%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파워포인트보다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내용에 대해서만 프리찌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제 프리찌나 혹은 제가 깊게 관여하고 많이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만 프리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프리찌를 여러분들 거 만들어 드린다 해도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프리찌로 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 다시 한번 이름을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칭 프리찌 플레이어 송영욱이라고 합니다. 혹시 뒤에까지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예. 제가 오늘따라 마이크가 되게 크게 들리네요. 평소에는 여기서 해도 제 육성하고 다를 걸 못 느꼈는데 오늘은 좀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프리찌는 방금 보신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프리찌의 특징을 설명한 건데 종이 위에다가 명함 한 장과 그리고 안 닮은 사진 한 장과 몇 개의 텍스트를 통해서 제 소개를 꾸몄습니다. 이렇게 프리찌는 하나의 종이 위에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나 텍스트, 동영상을 모두 올립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그대로 라인을 그리면서 그 흐름대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스토리텔링형 도구입니다. 그래서 내 소개를 할 때 명함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이 다음엔 어떤 얘기를 하고 사진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프리찌는 엄청난 효과를 가지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PPT처럼 다양하게 툴을 짤 필요도 없고 종이 위에 명함, 이미지, 텍스트만 올려서 프리찌를 구성했습니다. 당연히 PPT로 구성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 이야기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사실상 PPT보다 훨씬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PPT는 나오는 것을 설명을 하면 되는 거지만 이 부분은 텍스트가 없고 보통은 이제 문장이 없고 간단한 텍스트나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혹은 내가 외운 것과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을 때 프리찌의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리찌를 생각을 그리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100%의 아이디어를 이후에도 말씀드리지만 축소하고 압축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도구이고 프리찌는 그 반대로 내 생각을 막 널브러뜨려 놓고 그것을 이제 한북 그리기처럼 어떻게 이어가느냐 그것을 생각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파워포인트가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 외에 내가 아이디어를 키우거나 혹은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프리찌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프리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프리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기 앞서서 혹시 이 중에
프리찌를 써보신 분이나 아니면 프리찌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한 분, 두 분 정도 계시는군요. 예, 만약 부끄러워서 안 되신 게 아니라면 대부분이 프리찌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간단한 소개부터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답은 안 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한국인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뭔가 프라이스가 걸리지 않으면 절대 대답을 하거나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길에 제가 아까 이시시관에 들려서 길을 잃으면서 서점을 발견해서 책 3권을 사왔습니다. 책 3권은 모두 동일한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후에 제 자기소개를 하면서 말씀드리려는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뭐 교양서적이나 혹은 지식서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들려있는 서적입니다. 뭐 제가 출판한 책은 아니지만 재밌게 읽을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답변을 하시다 보면 프라이스에 당첨되실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복선을 하나 깔아드리면서 강의를 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도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파워포인트입니다. 파워포인트는 제가 생각하기엔 20대 애증의 프로그램, 현대인의 애증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파워포인트가 없었다면 교수님이 다음 주에 발표한다 이런 말씀도 안 하셨고 당연히 교수님들도 앞에서 저렇게 능숙하게 발표를 하시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파워포인트가 없었다면 과연 교수님이 나한테 발표를 시켰을 때 어떻게 했을 것인가? 전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한글로 쳐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는 분명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아주 고마운 프로그램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불친절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 파워포인트는 20여 년간 프레젠테이션계를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후에 나왔던 프로그램들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파워포인트 외에 혹시 프로그램들 아시는 거 있나요? 예, 아까보다 말씀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네요. 키노트나 한쇼, 그 외에도 다양한 슬라이드 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슬라이드 웨어들이 외국에도 많이 있는데 그것들의 가장 큰 한계점은 바로 슬라이드 웨어라는 겁니다. 이 서식, 한 장의 장표에다가 내용을 넣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어져 있던 프레젠테이션 툴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리찌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진행을 해나갑니다. 하나의 장표가 아니라 캔버스, 커다란 캔버스에 내 이야기를 넣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 가족 신문을 만들듯이 사절지 혹은 전지에다가 내 사진과 동영상, 텍스트들을 막 이어붙이고 그것을 흐름에 따라서 상대한테 전달하는 도구가 프리찌입니다. 그리고 이 프리찌의 가장 큰 특징은 문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각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글을 계속 써서 상대한테 읽고 나도 같이 읽으면서 서로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서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화해서 단 한 글자, 한 문장 혹은 이미지 하나를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한테 계속 썰을 풀어나가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프레젠테이션 도구라기보단 어떻게 보면 미디어 도구로서의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인지 혹시 보신 분도 있겠지만 SBS 8시 뉴스에서 프리찌를 통해서 뉴스를 설명하는 구간이 매일 나오게 됩니다. 분명 되게 허접하게 만들어져 있는 프리찌지만 그 프리찌의 장점은 SBS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가, 당당하게 뉴스에서 쓸 수 있는가의 장점은 엄청난 속도에 있습니다. SBS 뉴스 같은 경우는 2시에 컨펌이 떨어지면 8시까지 프리찌를 완성을 해서 컨펌을 받고 이 과정을 다 거쳐서 8시에 방송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을 하고 컨펌을 받고 하는 것을 모두 끝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도구이지만 그만큼 내용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는 도구인 점은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각화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도구가 오늘 말씀드릴 도구 프리찌입니다. 죄송합니다. 프리찌는 지금과 같은 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고가 과거에는 프리찌의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지브라 컨트롤이라는 컨트롤러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프리찌 디자이너들이 약간 획가닥해서 디자인이 점점 퇴화하고 있긴 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세련되고 직관적인 이미지를 가졌습니다. 가운데를 클릭하면 움직이고 그 바깥을 움직이면 크기를 조정하고 마지막 부분은 회전을 하고 이런 3가지 구조를 가지고서 아주 직관적인 컨트롤러와 로고를 결합해서 활용했고 그 의미는 프리찌가 그만큼 단순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럼 프리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은 아니군요. 계속 풀어내고 있으니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리찌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다라는 헝가리식 지소어입니다. 이 말인즉 우리나라에서 물냉면, 비빔냉면을 물냉, 비냉이라고 줄여 부르듯이 헝가리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다 혹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단어를 프리찌 하다, 프리찌라고 줄여서 부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애칭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이 프레젠테이션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뭐 강의 자료를 읽으셨으면 아마 프레젠트 맞습니다. 이후에 책을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입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강조를 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선물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내가 앞에서 내용을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좋은 가치를 상대한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프레젠테이션의 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을 과거로 쭉 내려가다 보면 슬라이드, OHP 필름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 벽화에 내 생각을 그려서 상대한테 전달하든 그것조차 저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프레젠테이션 역사를 보게 되면 16세기, 17세기에는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형 프레젠테이션이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만 과거부터 프레젠테이션은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양초와 향초로 분위기를 잡고 그림자 연극을 하던 것부터 과거에는 프레젠테이션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18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식의 칠판에 등장을 하면서 또 한번 프레젠테이션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칠판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책은 걸려있지 않지만 한번 맞춰보신다면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직각삼각형이 있고 세로변을 A, 가로변을 B라고 하고 그것을 잇는 변을 대각선변을 C라고 합니다. 그리고 A제곱과 B제곱의 합은 C제곱과 같다. 자,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생각보다 많이 기억을 하시네요. 저는 이렇게 들었을 때 잘 몰랐는데 바로 앞에 보이시는 이 그림입니다. 물론 제가 앞에 직각삼각형이라는 단서를 드렸을 거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위안을 하겠지만 이러한 내용을 칠판이 없는 곳에서 말로서만 설명을 하고 혹은 교사 혼자 책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학생들은 당연히 알아듣기가 힘들게 됩니다. 특히나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을 알아듣는 데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이 아주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판의 등장은 프레젠테이션의 하나의 획을 긋는 역사였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생긴다는 게 칠판의 의의였고요. 그게 바로 1800년대 초반이어서 1800년대부터 프레젠테이션과 교육이 한꺼번에 묶여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87년 이 분들 중에는 이전에 태어났거나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커다란 프레젠테이션의 하나의 획이 그어집니다.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1987년에는 제가 태어났습니다. 나름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레젠테이션의 하나의 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저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파워포인트의 등장이었습니다. 지금의 애증의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는 파워포인트는 현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퍼스도시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퍼스도시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기본적으로 윈도우 기반의 프로그램이 아닌 매킨토시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달리 메뉴바도 지금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과 변하지 않은 것 단 하나는 이 장표식 구성입니다. 이때부터 20여 년 전부터 제가 26세니까 26년 전부터 프레젠테이션은 장표라는 공식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26년 동안 쌓아왔기 때문에 아무도 그 틀을 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소개드리는 프리치는 그 틀을 깨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치를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이 바로 프리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치는 단순히 이것이 프레젠테이션 도구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소셜미디어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내가 학교에서 교수님한테만 발표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온라인에 저장을 하고 상대가 내 아이디어에 피드백을 하고 난 거기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하면서 만들어진 아이디어에서도 더 발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프리치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이러한 온라인웨어라는 점의 온라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들어서 아직까지 조금 망설이는 모습이 있지만 그 부분도 유료로 사용하게 되면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프리치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발산하거나 혹은 소통하는 데 아주 유리한 도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프레젠테이션의 간단한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프리치와 파워포인트가 어떻게 사고하는 방식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인물의 내용과 제 강의의 순서와는 무관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은 집에 돌아가셔서 프리치를 했을 때 한 번 더 복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강의는 프리치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앞에 보이는 네모는 제 머릿속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점들은 제 생각들입니다. 대학생 치고는 생각이 좀 부족하긴 하겠지만 그나마 부족한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빨간색 점 중에 필요 없는 것들, 쓸데없는 생각들, 와, 이화여대 좋다,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은 다 쳐내야 됩니다. 그래야 부끄럽지 않게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쓸모없는 생각들 모두 쳐내고 70%, 80% 정도의 생각들만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신 순서에 맞게 논리적인 구조를 정해서 하나하나 배치를 하게 됩니다. 즉, 나의 아이디어는 하나인데 그것을 여러 군데에 담아서 상대한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보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상대한테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즉 오피스 프레젠테이션이 조금 더 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프리지는 그와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는 좀 부족했던 생각이 조금은 차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빨간색 점에서 그 다음 점을 보여주고 다음 점으로 이동하면서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발산됐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그대로 다 흩뿌려 놓은 다음에 그걸 다 이어가면서 보여줍니다. 이대가 예쁘다는 것도 여기서 강조하면 나쁘진 않겠구나 라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강조하다 보니까 100%를 넘어서는 무엇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디어의 발산에서, 사고의 발산에서 생기는 아이디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조사하려고 했던 부분이 요만큼이라고 하면 프리지를 만들다 보면 내가 아는 부분은 이만큼이 되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파워포인트도 어느 정도의 발산 효과는 있겠지만 파워포인트를 만들다 보면 내가 아이디어를 축소해서 내가 100을 알고 있으면 80을 상대한테 확연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자면 프리지는 이 만드는 과정에서도, 전달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서도 하나의 가치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프리지의 간단한 역사입니다. 프리지는 2009년 4월에 처음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베타 서비스를 꾸준히 해왔지만 2009년 4월에 시작해서 작년 3월까지 230만 명이라는 유저를 보유하게 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 되는데 230만 명,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숫자라고 느껴지겠지만 이 숫자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그 속도보다 조금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얼마큼 빠른 속도로 프리지가 성장하고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인구가 이만큼 늘게 됐습니다. 1년 사이에 2배 이상이 늘면서 1000만 명의 유저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 중 대다수가 한국인이라는 점이 조금 신기하긴 하지만 이 중 대다수가 한국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새로운 것에 민감하고 빠르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유저들도 많고 북미, 유럽, 그리고 아시아 어느 지역도 가리지 않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경영학과이신 분들 계신가요? 네,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말을 대학을 다니다 보면 많이 듣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아주 어려운 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파워포인트에 관련된 얘기도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프리지가 등장을 하면서 한 학자가 프리지는 파워포인트의 킬러가 될 수 있다라고 과감하게 말을 합니다. 물론 저는 거기에 공감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리지와 파워포인트가 가지는 영역이 거의 다르고 이제 접점이 되는 부분은 아직 제 엄지손가락만큼 정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 파워포인트라고 킬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파괴력을 가진 도구라는 것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프리지 본사의 소개 영상을 간략하게 보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first had the idea for Prezi, I didn't plan to start a company. I just needed a tool to help develop and share my ideas, and I found other presentation software far too restrictive. Prezi allows you to throw ideas and images onto an open canvas, resize and move these images around so you can show their relative importance. You can also group concepts together and then zoom out to show the big picture. Presenting ideas in a visually engaging way will keep your audience awake. Prezi Meeting makes it easy to co-develop a presentation with team members in multiple locations. The Prezi Viewer iPad app gives you the ultimate freedom and mobility to share your ideas one-on-one with anyone, anywhere, anytime. We can't wait to see what you come up with. Sign up for Prezi today. Happy Zooming! 예, 여기까지가 프리지 본사에서 자신들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물론 소리가 안 날 때 대비해서 제가 자막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리지는 이 영상을 구성하는데 어떠한 거의 90% 이상 프리지만을 사용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애드온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프리지를 통해서 만들면서 프리지는 거의 동영상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도구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 위에서 움직였던 애니메이션 등은 그 이외에 동영상 작업을 추가했지만 안에서의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 등은 무브먼트 등은
모두 다 프리티 내에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만큼 프리티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방불케 할 만큼 조금은 화려한 효과, 그리고 그 외에 동영상보다 훨씬 간단한 편집 두 가지를 갖고 있고, 이 두 가지를 무기로 프리티는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테드와의 인연입니다.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테드 강연을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테드에서 움직이고 있는 프리젠테이션 도구가 대부분 프리티라는 것은 잘 모르시게 되는데요. 프리티는 테드에서 유일무이하게 공식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프리젠테이션 도구이자 기업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프리티가 테드에 직접 투자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프리티의 CEO는 프리티는 광고나 인터넷 광고, 페이스북 광고 전혀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프리티를 한번 보면 한 번쯤은 쓰고 싶어 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프리젠테이션 장소에 프리티를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테드에 찾아갔고, 테드에 있는 테드의 샌프란시스코 본사에 찾아가서 투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프리티 본사가 있는 부다페스트로 테드의 투자자들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리티의 CEO가 보여준 것은 별다른 프리젠테이션이 아니라 25분과 10분의 마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의미하는 25분은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프리티를 만들었던 시간입니다. 투자자들 앞에서 프리티를 25분 동안 만들었고 10분간의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상 그 누구도 투자자들 앞에서 부랴부랴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진 않지만 그는 25분 동안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었고 10분 동안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투자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테드에서 선스톤 캐피탈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투자를 한 기업으로 남게 되었고, 그 투자의 이유는 단순히 효과가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단순히 쉽게 만들 수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효과가 뛰어나지만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수업을 다 듣고 나신다면 테드가 프리티에 사기를 당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티는 사실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들고 구성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구성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PPT보다 더 많이 필요하거나 혹은 그만큼은 적어도 할애를 하셔야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프리티를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프리티와 PPT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나누면 논리적 사고인가 발산적 사고인가, 혹은 순차적 전달인가 역동적 전달인가, 그렇지 않다면 사무용인가 스토리텔링형 도구에 적합한가, 마지막은 오프라인인가 온라인인가의 차이입니다. 먼저 논리적 사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12장의 장표로 나누어져 있지만 내가 말하려는 것의 중심 내용은 하나이고 그것을 각기 다른 주제나 세부 내용에 따라서 모두 다 따로따로 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논리적이고 상대한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간결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만 흐름을 조금 뺏기게 되는데요. 그것을 대신하는 것은 프리티의 이러한 발산적 사고입니다. 주제를 몇 가지 던져놓고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나 키워드를 막 뿌리게 됩니다. 막 뿌리게 되면 지금처럼 정신없는 모습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누군가 본다면 이게 무슨 프리젠테이션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역동적인 전달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생산량에서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강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직접 내가 그 부분으로 주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흐름과 상대의 흐름이 똑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화면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가내수공업에 대해 얘기를 하고 그것이 기계공업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이 바로 산업혁명과 연관이 있었다. 이러한 얘기를 직접 움직이면서 그리고 모습에 따라서 상대가 내 아이디어를 그대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전달하는 방식이 프리티의 역동적인 전달 방식입니다. 다만 그와 달리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각각의 장표를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내용을 하나하나씩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차분하고 혹은 정갈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워포인트는 오피스 프레젠테이션에 훨씬 더 특화되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누군가가, 특히 회사원들이 이것이 오피스 프레젠테이션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나요? 라고 프리티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만 한다면 충분히 어떻게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는 아직까지 프리티가 파워포인트를 오피스에서 이기기는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프리티가 정신산만하고 스토리텔링만 특화된 도구여서가 아니라 파워포인트는 26년 동안 오피스에 맞춰서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엑셀, 액세스, 그 외 워드 등등의 프로그램들과 함께 하나의 오피스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그것에 오는 시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로 프리지가 회사에서 파워포인트를 밀어내고 강하게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프리지는 이제 3년밖에 안 된 프로그램이고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발전되가냐에 따라서 그리고 템플릿이 어떻게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오피스에도 강점을 가질 수 있고 스토리텔링에도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조금은 개방적인 회사일수록 이러한 것들에 특화된 프리지에 조금은 친화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혹은 미워하는 삼성만 해도 지금 전 계열사가 프리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삼성에서 생각하는 프리지는 단순히 프레젠테이션 도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사고를 넓혀나갈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당연히 공사를 따기 위해 혹은 프로젝트를 받아오기 위해 발주 형식, 아니 수주 형식의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당연히 파워포인트가 훨씬 더 매력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발전시키고 팀 회의를 하거나 할 때는 프리지만큼 이렇게 사고를 넓힐 수 있는 도구가 적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부분에서 즉 오피스에서 서로가 위치하는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오피스에서도 공존할 수 있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프라인 소프트웨어인가 온라인 소프트웨어인가입니다. 사실상 여러분들도 잘 못 느끼셨지만 사실은 파워포인트는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서상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돈 내고 산다는 것에 되게 인색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인식을 못하지만 파워포인트는 분명히 하나의 CD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을 구매해서 사는 그러한 유료 소프트웨어입니다. 다만 프리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랩탑과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소프트웨어입니다. 클라우드 기반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기능을 무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무료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고 조금 더 특화된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료 버전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국내 사용자가 많은 이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비영리기관과 학교 등은 80% 이상, 교육기관과 비영리기관은 80% 이상의 기능을 모두 무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 비영리기관으로 등록된 두 개의 단체가 바로 앞에 보시는 다음과 네이트입니다. 다음과 네이트는 실제로 비영리기관이 아닌 영리업체입니다. 하지만 프리지 본사의 오류로 다음과 네이트, 한메일.net과 네이트닷컴이 비영리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싸이월드와 옛날 다 한메일을 쓰시던 모든 분들이 프리지를 무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지에서도 비정상적으로 한국인 인구가 많은 그러한 형태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후에 지내다 보면 한메일 계정이 유료 버전으로 바뀌거나 혹은 다시 무료로 바뀌어서 서비스를 얼마 활용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항상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지만 저희 커뮤니티의 어떤 분이 되게 정직하게 프리지 본사에 다음과 네이트는 비영리기관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답변은 어차피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한국 시장은 너무나도 특이한 시장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유저만 늘려나가면은 자기네들 사업과 부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서 열심히 돈을 벌 테니 한국 사용자들은 열심히 프리지만 쓰라고 이렇게 답변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즐겁기도 하지만 슬픈 일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 슬픈 일을 그래도 우리는 즐겁게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네이트를 통해서 이후에 가입을 하시면 되게 프리지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iwa.ac.kr이라는 도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메일 도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으시지만 저도 당연히 학교 메일과 네이트 메일, 한메일 계정 3개를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프리지를 무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많은 아이디가 필요할 때도 있고 좀 더 많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특권을 조금 더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프리지에 대한 본격적인 사용법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프리지의 사용법을 얘기를 드리면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프리지는 모든 기능을 합쳐서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몇 가지나 될 것 같나요? 프리지의 모든 기능들이 다 합치면.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면 파워포인트는 모든 기능을 합치면 150가지 정도가 되고 거기에 애드온 프로그램을 추가하면 250가지 정도의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프리지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10가지 너무 무시하신 것 같고 50보다는 낮습니다. 30보다도 좀 낮습니다. 20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누가 학교에서 PPT를 만들어서 야, 너 PPT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 야, 내가 아직 200가지 기능을 못 외워서 그래 라고 핑계를 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리지는 너 프리지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 내가 좀 전응하라. 20가지 기능을 못 외우겠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프리지는 결국 똑같은 20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누가 잘 맞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누가 더 생각을 많이 했고 누가 더 창의적으로 구성을 했는가, 이것이 결정을 짓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지에서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것보다 내가 손으로 내 생각을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생각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이 느끼는 편차가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프리지에 처음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시작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파워포인트를 키는 것과 달리 프리지는 윈도우를 켜고 www.preachi.com을 쓰면 preachi.com을 쓰시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오프라인 버전도 활용하실 수 있지만 오프라인 버전은 아무리 네이트나 한메일 아이디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유료로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유료로 페이를 하거나 이후에 저한테 질문을 페이스북이나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어떻게든 한국인의 근성을 살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비디오가 찍히고 있는 강의에서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제 이미지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지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커다랗게 3개의 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프리지의 기능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Your Preaches 탭은 컴퓨터에 있는 내문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가 만든 프리지를 저장하고 불러와서 수정하고 혹은 삭제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상대와 공유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외에 런 탭은 프리지의 모든 기능, 즉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기능을 다 담고 있습니다. 다만 영어로 담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 점이지만 동영상과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시든 못하시든 그림만 볼 줄 아는 유치원생이라도 런 탭을 보고 프리지의 기능을 배워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러 탭은 프리지에서 가장 중요한 탭입니다. 누구나 스티브 잡스처럼 머리가 되게 비상하거나 창의적이어서 프리지를 처음부터 마구 그려나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거는 현재 프리지 강사를 하고 있는 그 누구도 그와 같은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익스플로러 탭을 항상 꾸준히 뒤져봐야 합니다. 잘 만든 프리지 혹은 못 만든 프리지, 아니면 나와 주제가 같은 프리지들, 다양한 프리지들이 모두 익스플로러 탭에 올라오게 됩니다. 내가 특별히 이것을 프라이빗하게 설정을 하지 않는 이상 모두 다 공개가 되고 그것이 익스플로러 탭에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아이디어를 발산시켜 나갔는지 혹은 어떤 흐름을 그렸는지를 살펴보고 운이 좋다면 카피를 해올 수도 있는 기능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익스플로러 탭입니다. 그리고 프리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커뮤니티 포럼입니다. 프리지는 현재 직원 수가 매일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40여 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직원과 비교를 해본다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버그를 찾아서 자신들이 매일매일 고치고 이러한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에게 그 일을 강제로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는 아니고 이러한 커뮤니티 포럼이라는 것을 삼아서 상대한테 넌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커뮤니티 포럼을 잘 이용한다면 되게 능동적으로 프리지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프리지에 가지는 문제점도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내용도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프리지에 한글이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읽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쓰기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모든 프레젠테이션을 영어로 만들었어야 돼서 저한테는 아주 두려운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폰트는 도대체 언제 추가해 줄 거냐? 중국어랑 일본어는 있는데 왜 한글만 없냐? 라고 한국인 유저들이 저뿐만 아니라 꾸준히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지에서 나온 답변은 너희들은 돈을 내고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생각이 없다 였습니다. 아까 그 슬픈 이야기와 함께 맞물리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폰트를 공짜로 줄 테니 너라도 달라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지는 그래 어차피 우리가 그다지 할 게 없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폰트를 넣어주겠다고 흔쾌히는 아니고 조금의 마찰은 있었지만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 프리지가 배려를 해서 2010년 한글날에 프리지 한글 서비스를 런칭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유저가 바꿔나갈 수 있는 회사가 프로그램이 바로 프리지입니다. 물론 지금은 프리지가 조금 돈을 벌어서인지 그만큼 유저들에게 되게 바로바로 인터랙티브한 이런 교류는 안 되고 적어지고 있지만 그만큼 유저들의 능동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바꿔나갈 수 있는 도구가 프리지고 이것을 잘 활용하신다면 프리지를 마치 내 회사처럼 조금씩 바꿔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의 단점은 한글 질문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영어로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Your Preaches 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문서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ew Preache를 클릭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프리지의 특징 중 하나는 타이틀을 입력하지 않으면 프리지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입니다. 이후에 시연 때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타이틀을 입력하지 않고 그냥 뉴 프리지를 클릭하게 되면 너의 아이디어를 함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타이틀을 부여해라 라고 계속 옆에 빨간 글씨가 뜨게 됩니다. 즉 이것은 소셜미디어에서의 가치 그리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장을 만들겠다는 기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이틀에 자신의 내용을 함축할 수 있는 타이틀을 적지 않으면 생성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즉 반대로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냥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는 문서를 만들고 나서 이름을 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지는 그와 반대로 이름을 부여하고 나서 문서를 만드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 타이틀을 한글로 쓰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영미권에 목표를 하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타이틀의 한글 검색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아이디어를 공유할 생각이라면 타이틀을 영어로 적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한글 타이틀로 굳이 쓰겠다 하시면 한글로 쓰셔도 작업은 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나의 프리지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내 프리지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타이틀에 대해서 내용이 뜨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그렇게 열심히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글을 포함해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방지를 했습니다. 물론 프라이빗하게 설정을 해서 검색이 되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 나름의 공유라는 아이디어는 그대로 갖다 둔 후에 그래도 아무나 검색할 수는 없도록 이렇게 한글 표기를 해놓았고요. 밑에는 간단한 디스크립션이 달립니다. 디스크립션은 자기가 비슷한 프리지들을 구분할 수 있게 달아주시는 것이 좋고 그 외에 특별한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다운로드입니다. 이후에 에딧이나 협업 같은 경우는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다운로드는 프리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게 해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지는 온라인이 되면 랩탑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인터넷이 없으면 어디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탭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편집이 불가능한 형태로 다운로드를 하기 때문에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왔는데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인터넷을 활용해서 수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다만 이렇게 다운로드한 거는 이제 인터넷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플레이는 할 수 있는 형태로 플래시 파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두 개의 다운로드가 있는데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는 당연히 편집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다운로드 버튼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 부분은 궁금하시면 메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런탭입니다. 런탭도 주민 줌아웃을 하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정말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런탭은 아까 보셨던 화살표를 하나씩 누르게 되면 각 기능에 대한 이제 동영상 설명이 나오고 동영상이 필요 없을 정도는 간단한 문장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익스플로러 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스플로러 탭은 이렇게 잘 만들어진 프리지들이 일단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셔서 모든 프리지 보기를 누르게 되면 각종 프리지들, 재사용할 수 있는 프리지 혹은 잘 만들어진 프리지 혹은 잘 못 만들어진 프리지까지 모든 프리지들이 검색이 되게 되고요. 그 중에서 리유저블 체크를 하시게 되면 상대가 공유를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복사해서 활용하도록 카피를 허락한 프로그램만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타이틀로 검색을 하고 이 사람 아이디어가 있다, 괜찮다 싶으면 그대로 카피를 해와서 마치 내 거인 양 내용만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프리지에 혹은 프리지에서 템플릿이 가지는 느낌을 파워포인트의 템플릿 같은 느낌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프리지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프리지를 클릭하게 되면 아까와 달리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라이크나 코멘트를 달 수 있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버튼, 메이커 카피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프리지를 유어 프리지 스텝, 즉 내 문서로 이동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여기에 편집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편집을 하게 되면 이것은 완벽히 내 소유로 넘어오게 되고 내가 공유를 하고 혹은 이것을 비공개로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템플릿이라는 게 많이 존재하지 않는 프리지 내에서는 이렇게 카피할 수 있는 프리지들을 많이 찾아두시는 것이 초반 프리지 활용에 있어서는 확실히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프리지 기능은 바로 프리지 템플릿과 프리지 버블 메뉴입니다. 프리지 템플릿은 지금 기본적으로 6가지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프리지 템플릿이 없었는데 이렇게 프리지 템플릿을 제공하는 이유는 프리지를 과거에 처음 켰을 때 위와 같은 화면이 떴기 때문입니다. 흰 배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더블 클릭을 하고 글을 좀 써보고 한글이 안 써지네. 그러고서 또 다시 주민 줌아웃을 하다 보니까 뭔가 신기한데 에라 모르겠다고 X표를 누르고 나가서 다시 파워포인트를 켜고 파워포인트로 작업하는 게 아주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프리지는 분명 신기한 도구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 진입하기에는 조금 진입장벽이 있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6가지 템플릿을 제공해서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안에 있는 내용만 바꿔서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프리티 사용자가 1000만인데 단 6가지만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프리티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프리티를 이렇게 주어진 템플릿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익스플로러 탭에서 내가 원하는 혹은 재미있는 아니면 나와 생각이 비슷한 프리티를 가지고 변형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다채롭게 프리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신 것은 프리티의 바로 메뉴들입니다. 모두 활성화시켰을 때 이 정도의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몇 개 이제 추가되거나 숨겨진 것들이 있는데 다 합치게 되면 한 20가지 정도, 딱 20가지의 기능을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을 단순한 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말씀드리는 설계하는 법과 생각하는 법이 그만큼 중요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프리티를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프리티는 매우 만들기는 쉬운 도구입니다. 구성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만 내가 머릿속에 다 구성을 끝냈다면 만드는 것은 정말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도구가 프리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프리티를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모두 이런 방식, 저런 방식, 다 다른 방식을 조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골자로 모두가 가져가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프리티는 컴퓨터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손으로 만들고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컴퓨터를 켜고 마우스와 키보드에 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종이와 펜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종이와 펜에 내 아이디어를 써놓고 계속 마인드맵을 해나갑니다. 마인드맵이라면 보시는 것 같은 형태가 되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마인드맵 한 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죄송합니다. 잘된 프리티를 만들기 위해선 한 번에 마인드맵을 하고 거기서 키워드를 골라냅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에 따른 마인드맵을 계속 해나갑니다. 즉 완벽한 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구성도 있는 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인드맵을 했던 A4 용지가 20장 정도는 쌓여야 충분한 퀄리티 있는 프리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 사이에 내가 생각하는 능력이 커지고 아는 내용이 많아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부담되는 작업일 수도 있다는 게 조금의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다만 좀 간단하게 만들겠다 하면 그냥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한 2-3장 정도의 마인드맵 후에 작업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키워드를 이제 배치할 차례입니다. 키워드를 처음 만들게 되면 이 키워드를 어떻게 넣을지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 텍스트로 썼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텍스트로 집어넣을지 혹은 동영상으로 집어넣을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서 그 이미지를 넣을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간단한 찾기 쉬운 것들은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넣지만 찾기 어려운 조금 생소한 단어 같은 경우는 텍스트로 구성을 하면서 배치를 하면 조금 더 쉽게 프리티를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상대한테 전달되는 것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마인드 매핑을 끝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프리티를 만드냐에 따라서 저게 대단한 아이디어처럼 보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이 프리티를 만들게 되면 정말 허접한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치와 구성에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프리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과는 단 3가지입니다. 그 외에 플래시 애니메이션 같은 걸 활용하지 않았을 때는 단 3가지의 효과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줌인, 줌아웃, 그리고 회전. 딱 이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구성을 잘하느냐가 이 효과를 극대화시키느냐 아니면 이 효과가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게 하느냐의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먼저 줌인 효과입니다. 줌인 효과는 메인 토픽을 보여주고 점점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서 상대한테 집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말 작은 부분까지 보여주면서 상대가 계속 세부 사항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합니다. 다만 이것에 큰 단점이 있는데 혹시 단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그에 대한 정답자에게는 아까 나왔던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딱 30초간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이렇게 주민 했을 때 단점을 30초 전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도 있고 이제 구성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먼저.
10년 안일지도 예. 모르겠는데요. 계속 주민 하다 보면은 좀 메인 토픽이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 일단 아쉽게도 먼저 맞추셨기 때문에 이후에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이처럼 4번 정도 주민을 하게 되면 메인 토픽이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메인 토픽과 하부 토픽 간의 하부 세부 사항들 간에 이 거리감이 계속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아예 개연성이 떨어져서 상대가 메인 토픽을 말하는 건지 스몰 토픽을 말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파워포인트 내에서는 메인 토픽이 있고 밑에 가 혹은 1번 이러면서 세부 사항이 들어간 것과 달리 세부 사항으로 화면 자체가 이동해야 되는 프리티에서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주민을 할지 혹은 얼마만큼 주민을 자제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프리티의 구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항상 그러면 얼만큼 프리티의 주민을 활용해야 상대한테 적당히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답변 드린 것은 적당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게 상대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냐에 따라서 이 적당히의 개념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메인 토픽과의 개연성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이 부분을 강조해서 얻을 것이 많다면 당연히 주민을 크고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이어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주민을 한 번이나 2번 정도로 자제를 하셔야지 상대가 메인 토픽에서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민 효과는 단순한 효과지만 중요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 그리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줌아웃은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붕이 잔뜩 스케치된 그림인데요. 이것에서 줌아웃을 하면 사실 이것은 그림이 아니었고 사진이라 사진 위에 누군가 그림으로 장난을 쳐놓은 것이다 라는 외부 것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줌아웃은 당연히 주민과 반대로 그 외부의 내용에 집중을 하게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효과를 단순히 외부에 집중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논리적 흐름과 결합시켰을 때 이 효과는 훨씬 더 강렬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크기의 고정관념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커다랗고 육중한 동물인 코끼리를 여러분들께 보이고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것은 코끼리보다 훨씬 거대한 개미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찌어찌 26년을 살다 보니까 코끼리보다 개미가 더 크더라라는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코끼리는 단 2종만이 있고 개체수가 500만 개체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개체를 갖고 있고 개미는 개체수도 세기 힘들고 종도 세기 힘들고 개체수 자체는 훨씬 더 세기 힘들 정도로 많은 개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개체의 포인트를 맞춘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상대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흐름을 이러한 비주얼적인 것으로 깨면서 상대한테 한번 임팩트를 줄 수 있는 효과를 줌아웃이나 줌인을 통해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줌아웃의 마지막 효과는 이 강의의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기능인 회전입니다. 회전은 프리티를 쓰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효과입니다. 주민을 즐겨 쓰긴 하지만 회전을 꼭 한 번쯤은 넣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회전을 이런 식으로 천천히 보여드리면 사람들이 뭔가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도 들고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다만 이 회전이 조금 많아지거나 좀 빨라지게 되면 분명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의 가장 큰 단점은 우리가 발표를 하는 대상이 대부분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나서 회전을 했는데 교수님이 이게 뭐야 다음 사람 발표해 이렇게 나오시거나 아니면 어지럽다고 바로 끄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강의가 끝나면 항상 한 일주일쯤이나 혹은 2주일쯤 뒤에 페이스북 메시지가 많이 날라오게 됩니다. 교수님이 발표를 듣지 않고 끄셨다라고 메시지가 날라오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건 적당히 효과를 넣으십시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티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러한 단순한 효과지만 논리적인 흐름을 깼을 때 큰 이펙트를 줄 수 있다. 혹은 커다란 모습을 보여줬을 때 상대한테 커다란 이펙트를 줄 수 있다이지만 반대로 이러한 효과가 많아지고 혹은 반복되다 보면 진부해지거나 혹은 어지러워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줌아웃을 많이 쓰면서 여기도 주민, 저기도 줌아웃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후에 나올 주민들을 미리 예측을 해버립니다. 아 저기 뭐 조그만 거 있는 것 같은데 절로 주민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마치 마술을 보듯이 분명 절로 주민할 거야. 저게 언제 주민하는지 지켜봐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상한 곳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정작 주민으로 주려고 했던 효과가 사라지고 상대가 와, 저 프리티 신기한데 내용은 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되거나 혹은 어지러워서 더 이상 못 보겠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티의 효과는 단순한 만큼 절제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만 적당히 활용을 하셔야 아주 애매한 단어 절제와 적당히를 활용을 하셔야 프리티를 멋지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간단하게 프리티를 구성하는 방법들입니다. 가장 쉬운 것은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놓은 후에 이것을 그대로 프리티로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흐름이 당연히 시계 방향의 흐름을 가지기 때문에 흐름을 가지고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자, 보시면 그대로 마인드맵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물론 저 마인드맵 내에서 세부적인 마인드맵을 많이 거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구성하면 어떤 이미지를 쓸까 혹은 어떻게 구성할까에 대한 고민 없이 순식간에 프리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흐름이 상대도 예측할 수 있는 흐름의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진부해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타임라인 형식입니다. 아까 이 앞에서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흐름에 따라서 이 부분에선 어떤 일이 있었고 이 부분에선 어떤 일이 있었고를 상대한테 설명을 하다 보면 상대도 단순히 내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흐름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 형식과 마인드맵 형식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드린 말씀은 단어는 흐름입니다. 프리티는 결국 흐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타임라인과 마인드맵은 그러한 흐름을 인위적으로 아주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것을 넘어서 내가 내 이야기를 말하고 내 흐름을 살릴 수 있다면 굳이 마인드맵이나 타임라인처럼 갇혀있는 형식을 활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가장 쉽게 처음에 프리티를 접근하는 방법은 템플릿을 활용하고 그 안에서 마인드맵을 활용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처음에 프리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줌아웃의 효과는 바로 이겁니다. 커다란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내 내용을 전체를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제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생각을 그리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이 내용을 하나하나 그리듯이 이런 식으로 연필과 종이를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얻어줄 수 있는 효과는 상대가 전반적인 내용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기억을 남기게 하는 효과로 이제 강렬하게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빅픽처를 활용했을 때 크나큰 이점은 프리티는 줌인 줌아웃이 거의 무한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지구의 최대 생명체는 이 어딘가에 점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프리티의 줌인 줌아웃 범위가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빅픽처를 마음대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마음대로 그리시다 보면 프리티에서 줌아웃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컴퓨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 내 컴퓨터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줌인 줌아웃 하시다 보면 프레젠테이션 중간에 컴퓨터가 꺼져버리는 경우가 생기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 사고를 발달시킬 정도의 머리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조금 더 자제하는 법도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티의 빅픽처를 활용하는 방법까지가 프리티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방법이고요. 이후에는 프리티의 흐름을 살려서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고 시연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